주제 발표 한국선교유적연구회 황미수 교수님 나오셔서 19세기 이양선의 서해안 마량진 출몰 그리고 성경책 전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민숙입니다. 제가 발제할 부분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19세기 이양선의 서해안 마량진 출몰과 성경책 전례에 대하여 이렇게 적었는데요. 제가 포인트를 사실은 성경책 전례도 중요하지만 이양선의 포인트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되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이양선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을 탐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양선이라고 이양선의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서천에 가면 이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1816년 9월 5일 영국 해군 머레이 맥스웰 대령과 바실 홀 대령이 순양함 알세스토호와 리라호를 이끌고 서해안 탐사차 이곳 서천 마량진 해안에 들려서 해도를 작성하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마량진 첨사 조대복에게 성경을 건네주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실홀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책을 편찬을 했는데 1818년에 일지를 썼는데 거기에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탔던 그 의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도 또 이제 일지를 남깁니다. 조대복에게 성경을 건네주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서해안 탐사, 이것은 바로 이양선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들어가는 말을 자료를 보시고 먼저 읽겠습니다. 이양선은 조선 후기 우리나라 배와 다른 모양의 서양 배에 붙여진 명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서양 열강이 통상과 교역 그리고 탐사를 위해서 보낸 배들이다. 이러한 이양선은 조선 후기 중종서부터 고종 19년까지 342년 동안 몇 차례 148차례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빈번하게 출몰을 합니다. 이양선은 위협적인 첨단 서양 화포를 장착한 함선으로 통상을 요구했으므로 조선 정부는 그들과의 접촉을 경계해서 해방론을 강화시켜 갑니다. 이거는 쇄국 정책과 연결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왜 그랬냐면 유교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사교는 천주학이겠죠. 캐톨릭 그다음에 기독교죠.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양선을 통한 통상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서양 근대 문물 유입은 대부분 조선 해역에 출몰한 이들 이양선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선 정부의 위정자 등 지배자 층들은 유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성서를 비롯해서 서양 근대 문물의 그 다름에 대한 극심한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비를 합니다. 순조 16년에 그러니까 1816년에 도착했다라는 이 그 곳은 어디냐면 바로 마량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듯이 마량리. 이 마량리는 지금 3월에 가면 동백꽃이 만발하는 동백정이 있고요. 거기 아펜제더 기념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곳인데요. 이곳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죠. 여기 이게 왜 이거구나. 자,
잘못됐습니다. 작동법을 잘 몰라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요 마량진이 있는데 지금 서천포가 있죠. 여기서 요 좀 올라가면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마량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그 알세스토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도는 뭐냐면은 이 마량진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진입니다. 진은 뭐냐면 해군 부대, 요즘 말하면 해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방비하는 곳이죠. 그 첨사가 조대복이라는 첨사가 있었고요. 여기서 보기에도 바다를 보기에 참 되게 환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뭐 해양 저기 바다에 새로운 이상한 배가 떴으면 당연히 굉장히 큰 일이죠. 이런 지금 이 표시가 되고 있는 이 곳이 다 진이에요. 서해안에 이제 방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조선시대의 그 마량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종산품 수군 첨 절제사 진으로 조선 전기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절도사 진인 그 주진이에요. 가장 중요한 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진을 다 통제했다. 서천포에 있는 여러 진을 통제한 곳이 마량진이다. 이것이 1895년에 육군 수군이 폐지될 때 함께 폐지가 되고요. 특히 이곳에는 선소를 뒀는데 선소는 수군 전선의 정박처 및 수군의 일차적인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 시설을 포함한 군사적 공간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에 이 성경책을 전래해 준다는 그런 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경책을 전달했을까요? 이렇게 도착을 하죠. 1816년에. 이 왼쪽에 이 사람이 바실홀이고요. 저 오른쪽이 맥스웰 함장입니다. 두 대가 왔으니까 왼쪽에 바실홀이 리라우에 탔고 맥스웰은 알세스토에 탔습니다. 돌아가서 1818년에 편찬한 책입니다. 바실홀이. 이 책은 지금 국립해양박물관에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와서 이런 기간에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서해안을 이게 탐사를 합니다. 한국어 단어도 채집하고요. 가장 먼저는 백령도서부터 뭐 경렬비도, 외연도. 여기에 도착한 건 9월 4일에서 9월 5일. 제가 미스 프린트가 있습니다. 아까 4월 5일까지 비인만 그리고 마량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마량진 첨사, 마량첨사 조대복과 비인 현감의 이승열의 문정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9월 10일 날 맹골 군도를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의 큐슈로 떠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저 위쪽에 여기가 중국 땅이죠. 중국에서 거기 북경 사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 북경에 머무는 동안 그 동안에 한 달 동안 기간이 있어서 이 서해안을 탐사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탐사 루트입니다. 이거는 바로 그 군의관 출신인 의사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마량첨사 조대복 아니면 비인영감 이승열일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보기에도 저 갓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선에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좁아서 이 갓 때문에 올라갈 수 없어서 이거 비틀고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기록에서 문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말이 통했을 것 같습니까? 그 어떻게 말을 통했을까요? 아니 가장 먼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 왜 왔냐? 뭐하러 왔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서로. 그래 우리는 거기 좀 도착하고 싶다. 거기 뭐 배가 좀 닿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 여기 오면 안 되고 너희들이 가서 우리가 직접 갈 테니까 기다려 해서 조선배를 나누어 타고 이제 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림이 나오는데 코리안 칩 앤드 뭐라고 썼네요. 안 보이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문정하는 장면입니다. 문정 결과는 빤하죠. 글자가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도
인쇄체죠. 그 당시에 영어로 막 써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인쇄체가 아니라 글씨 써서 줬는데 못 알아먹고 그 다음에 한자를 써주니까 못 알아먹고 서로 이러고 아 전자도 아니고 업문과 같으면서 업문이 아니고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결국 이리저리 돌려보고 갸우뚱하고 결국은 괴로운 딜레마에 빠졌다 서로. 이게 문전 결과입니다. 글자도 모르고 그리고 광동에서 데리고 갔던 중국인도 한문을 몰라요. 한문을 써도 한문을 광동이는 한문을 잘 안 그때 그 통역관인데도 한문을 모르는 글자를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런 내용이 이승열 이런 그 장계 이제 중앙에 보고하는 내용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 자료에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냥 보실 건 없고 그냥 해야 되겠네. 어쨌든 장계의 내용을 제가 11개 단락으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권의 책과 진서를 받았다. 그리고 9번 모두 3권의 책을 받았는데 알세스토호에서 1권, 리라우에서 2권. 여기에 성경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 내용에 총 4권하고 진서. 진서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도착하니까 좀 이렇게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선처를 원하는 진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배 모양 왜냐면 문정은 막 언어는 안 통했지만 들어가서 여기저기 살펴보는 거예요. 도서관도 들려보고 무슨 옷을 입었나 거기서 최초로 서양 여자를 봤다는 겁니다. 서양 여자. 서양 여자 맥스웰 함장의 부인일 거라고 부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3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바실홀의 기록에 그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사방에서 책을 빼주기도 하고 넘겨주기도 하는 걸 보더니 자기도 갑자기 한 권을 빼서 제발 나한테 하나 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수도사와 비슷한 이렇게 두루마기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책을. 그 널찍한 주머니 같은 긴 소매에 교묘히 몰래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연히도 그 집은 것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이 백과사전은 이들한테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무슨 어느 지역에 탐사한 내용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건 안 되고 그 대신 내가 값은 덜 나가지만 더 화려한 책을 한 권 줬더니 고맙게 여기고 그걸 받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42쪽 1쪽에 보면 그가 선실의 책들을 둘러보았을 때 성경책의 표지를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여서 그것을 주겠다고 하자 거절했지만 체면을 차린다고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서 그가 떠나기 직전에 줬다. 그랬더니 매우 고맙다는 표정했다. 여기 저기 영어로 돼 있죠. 매우 고맙다는 표정을 했다라고 영어로 돼 있습니다. 성경책을 받았다는 내용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록은 어떻게 돼 있냐? 막 굉장히 고맙게 받았다, 막 이렇게 매우 급속하게 여기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억지로 받았다, 부득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주길래 너무 고맙게 받았어 이렇게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가지 잘립니다. 그 글로나 마로나 통정해야지 심각 울적한 중에 어떤 알만한 사람이 있어 이 책을 알아볼 수 있는지 하여 부득불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르죠 서로.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받았습니다. 내용은 해석되었는가? 해석되었겠습니까? 영어인데 이 내용이요 정약용의 남포의 서계에 대한 평에 나옵니다. 이 남포는 지금 보령의 남포면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충청 수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서계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밑에 보면은 이런 그 영어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모두 횡서로 된 세자로서 작은 글자로죠. 그 작은 글자로서 알 수 없었고 또 사람 얼굴을 그린 것을 줬는데 그 크고 작은 것이 중국의 규벽 소책과 같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저희 나라 토서라고 해서 우리에게 준 것인데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성경책을 줬는데요. 알 수 없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그러면은 이 조대복하고 이승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출되었습니다.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성경 책도 받고 물건도 받고 또 뭐 막 잔치도 벌이고 막 이랬다고 해서 파출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책의 행방과 전례에 대한 그 학자들의 견해는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첨사와 현감이 내릴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굳이 줬는데 작은 배에서 받은 2권과 합하면 3권입니다. 모두 3권을 받아서 한 권은 상사에 두었고 한 권은 순영에 보냈고 한 권은 병영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사는 어디냐? 상사는요, 지금의 상사는 충청 상사는 충청 수영이죠. 충청 수영. 충청 수영은 지금 오천항에 있는 천행에 가시면 충청 수영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 지역의 상사잖아요. 거기다 하나 두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순영에 보냈다고 합니다. 순영. 그 순영은 어디에 있냐? 그 당시에 조선 후기의 순영은 공주, 가명. 여기를 순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충청도 병영. 이 병마 절도사가 집무하는 곳인데 이곳은 해미입니다. 그럼 이것을 3권을 받아가지고 한 권은 상소에 두고 한 권은 충청수영에 두고 한 권은 공주에 두고 한 권은 해미에 뒀다고 합니다. 이 책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고문서는 어디로 다 모이는지 아세요? 서울대 규장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규장각에서 뒤져야 됩니다. 뒤져서 나오면 진짜 국보죠. 이렇게 해서 행방은 그렇습니다. 행방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 서해안의 그 성경책 전례에 대한 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자료를 막 찾아봤죠. 왜냐하면은 알아야 되니까. 근데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 전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김양선 목사님입니다. 첨사에게 줬던 책자가 성서였다면 성서는 서울로 올라갔을 것이나 사장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어느 관부에 보관되거나 혹은 규장각의 각서 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규장각에 갔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다음에 순영과 병영에 갔던 책들도 나중에는 모두 서울로 올려보내었다. 수사의 장계에 책자 측람 봉상송이라고 한 것이 바로 서울로 보내다 이 뜻이죠. 그러므로 성서를 포함한 3권의 책자가 모두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서가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지금까지 한국 대계에 남아 있다면 이로써 기쁜 일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 교회사학자, 이분은 이제 천주교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영국 방문 시 서책, 지구의 경유를 그에게 준 바 있었으나 그 이상의 교섭을 가진 바 없다. 알세스토와 리라호 두 영함의 조선 해역 출동은 단순한 탐험과 정찰이었을 뿐 통상과 종교 활동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만여 교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최초의 성경 전수 사건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이 사건은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연결되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의 성경 전수라는 영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다만 단회적으로 역사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박영규 교수님, 지금까지 밝혀진 사료에 의거할 때 맥스웰과 바실홀의 서해안 탐사 중 마량진 첨사 조대복에게 성경을 건네준 것이 한국 최초의 성경 전례 사건이다. 한국 최초의 성경 전례 사건이다라는 언어를 추출합니다. 그다음에 허호이 교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전해질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애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영어 성경 전달은 그만큼 신앙적 복음적 의미와 성교사적 교회사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송영강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최초와 원조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성정이 한국교회 초기사 서술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안타깝다. 그 전에도 올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 전에도 왔을 수 있었잖아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최초라는 단어나 원조 이런 거는 너무 이제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쓸모를 어떤 물건이 문화 전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가 전파됐을 때 그 쓸모를 알게 돼서 쓸 수 있게 되면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양된 거는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한국 근현대에서 사에서 한 분류사를 이루고 있는 개신교회 사적으로 볼 때 마량진에서의 성경책 전달은 이후에 전개될 복음 전파의 단초로서 기억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황미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양선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과 근거에 근거해서 이양선을 중심으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처음으로 전래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 읽을 수 없는 책이었지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어지는 데에는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성경책이 처음으로 한국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우리 서천 지역에서는 특별히 어쩌면 말씀에 대한 빚진 자로서 이 성경책을 더 많이 또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